싱가포르 에어포트도 먼저 닫고 이러는데 참 이 대구가 더워가지고 아까 누가 말씀을 하셨는데 또 신문지상에도 뭐 데프리카라 대구가 뭐 그렇게 아프리카가 지금 됐다고 해서 데프리카 그렇게 지향이도 하고 엄청나게 더웠는데 그런데 어제 갑자기 그 아주 시원해져가지고 사실 뭐 좀 쌀쌀할 정도가 돼가지고 오늘 제가 평상시에 넥타이를 잘 안 하는데 오늘 넥타이 매도 안 괜찮나 싶어서 왔는데 오늘 조금 더운 것같아요. 그래서 또뭐 배우스는 또 자정하려 해가지고 우리 회장님께서 이걸 가능하면 왜 자정 좀 하라고 작년에도 좀 제가 못된 짓을 많이 해가지고 네. 그래서 당부를 하길래 제가 오늘 넥타이를 이슬도 나오고 상당히 더워 보십니다. 그러나 아래까지 그 더위에 비하면 오늘은 아무것도 아니지. 사실 저희들이 대구 수학회 원래 30주년 이 기념하면서 하늘 또 도우시는 것입니다. 갑자기 저희들 30주년 기념식을 하니 이렇게 시원해지다 보니까 하늘도 도우시고 잠깐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이게 뭔가 이래 자꾸 불평을 이야기하고 불만을 이야기하면 뭔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갑자기 이게 좋아진 이유가 저희들이 대구 수학회 처음에 창립하신 그 초창기 창립하신 우리 수학회 회원님들 그런 복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벌써 들고 또 그리고 오늘 이 30주년 기념하기 위해 가지고 참 아주 훌륭한 옥보를 가지고 발표를 해주신 우리 그 기조 강연을 해주신 김남형 교수님을 비롯하여 우리 박노범 교수님, 전상용 교수님, 그리고 우리 이인수 박사님하고 이런 분들의 아마 복도 아울러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거기서 덧붙여서 하자면 또 저희들 이 수학회 지금 회장 맡고 계시는 수정 선생의 그런 덕이 있기 때문이다. 그보다도 이제 무슨 먼저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가지고 뭐 아침부터 이렇게 같이 동참해 주시는 우리 같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 덕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를 드리고 오늘 아마 이렇게 이 자리가 꽉 찼다면은 날씨는 오늘 바깥이 굉장히 아마 쌀쌀하고 시원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 평년에 그 가을 날씨를 회복한 것은 그래도 요 정도 이렇게 상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감사드리고 제가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 3부 토론 자장을 맡은 수학회 회원 박혜인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기조 강연을 해주신 우리 김남형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뭐 여러 가지 제가 뭐 요약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뭐 아직 좀 표현을 하는 바람에 그냥 간단하게 생략을 하겠습니다. 생략을 하고 이미 아까 우리 사회 2부 사회를 하신 총무님께서 요약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뭐 생략을 하고 7위 토론으로 지정되신 분들의 질의서를 대한 그런 답변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시간은 넉넉하게 드리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드리겠어요. 대신에 답변은 30초 내지 1분 안에 드려주시면 시간이 없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그리고 또 질문이 길면은 제가 10분 이상 넘어가면 제가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일 먼저 이 앞에 책상에 좀 하면 좀
좀 불편하니까. 그 동방대학원 대학의 그 교수이신 박노병 선생님의 서학과 창작의 모색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실 그 계명대 교수님 김상호 교수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옹록고 잘 들었습니다. 발표자께서는 서예 이론서가 미미했던 90년 초부터 서예 이론과 관련한 저서와 많은 번역서 및 논문을 끊임없이 출간 발표하여 우리나라 서예 이론 연구의 초석을 마련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발표자께서 들어가는 말에서 서도, 서예라는 말 이외에 서학이라는 용어를 더 첨가하여 서예의 이론과 실기를 병행할 것을 제시하였다라고 언급하셨습니다. 서학이라는 용어를 첨가하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서법, 서도, 서예라는 용어에는 서학의 의미가 어디서 추가한 것인지에 대하여 그런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미 서예라는 용어도 중국 그 용어상에는 이미 있었습니다. 두 번째, 주력은 필력이다라는 말을 지력이 필력이다. 아닙니다. 필력이다. 책에 있습니다. 그 지혜질자 필력도 좋겠지만 꼭 그 지력을 필력이다를 알지자 지력이 필력이다라고 하려면 지혜질자를 쓰는 것도 괜찮고 행자 행력이 필력이다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력은 필력이다라는 말의 연원이 아마도 서성왕이지가 유상곡수를 하면서 천하제일 난정서를 쓰는 데서 기인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 좋은 말을 왜 그 지력 아주 주력 하위의 개념인 지력을 목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짧게라도 하는 거 없답니다. 원래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는데 아까 다 얘기했었고 좀 질문이 좀 10분인데 좀 짧으니까 제가 조금 같이 보충해서 이번 기회에 하나 우선 그 용어 문제에 제가 제일 심각하게 우려하는 거는 그 서예술이라는 용어를 지금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것은 조금 제가 볼 때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 예술이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보니까 서예 예술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말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쑥 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예를 들어서 서예술이냐 서예술이냐 이렇게 띄어서 읽으라고 하면 참 읽을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양쪽 다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는 만약 예술을 넣고 싶으면 서예 예술은 이렇게 하고 하면 충분히 말이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되다 보면 새로운 용어가 지금 거의 아마 지금 정착 단계에 있는 것 같으니까 이런 용어는 상당히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아까 같이 또 서학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고유명칭으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고유명칭으로 쓰는 것은 아니고 학문 쪽에 그 승화를 좀 해야지만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보면은 서실 같은 경우도 서예 연구실 이런 것보다는 서학 연구실하면은 조금 더 흥미가 있고 비록 거기서 실기를 가르쳐 주지만 여기는 이론도 한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지향 발전을 하기 위해서 제가 서학이라는 말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겠고 아까 주력은 왕이지에서 근원됐는지 저는 그건 알지 못하겠고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그거 하나만 저 여태까지 생각했던 것이 있는데 그거 한번 얘기를 좀 할까 싶습니다. 광초서 같은 경우는 광초서가 자욱하고 회소가 주로 대표적인데 거기에 술이 빠지지가 않아요. 거기 내용들을 되게 보면은 뭐 술을 이렇게 뭐 건하게 해가지고 뭐 흥이 돌 때 소리를 서너 마디 외치고 갑자기 달려가서 미친 듯이 글씨를 썼다. 되게 이런 내용이 거의 전부적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고전을 보는 것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러한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후 계속 읽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면은 그러한 것이 바로 글씨를 쓰는 태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술이 너무 거나하게 취해서 하고 나면 몸이 흔들리고 이성이 잃기 때문에 그것은 쓰지를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술을 빌려가지고 조금 기분을 업 시키는 것이죠. 업 시킨 다음에 흥이 돌아갔었을 때 뭔가 이게 소리를 외마디를 지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뭐그 일본 시름이 스모인가요? 스모 같은 거 이렇게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뭐 할 때 보면 기합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 평소에 많은 그 글씨 창작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한 다음에 술기운을 약간 빌려가지고 이제 글씨를 쓴다 하고서 힘을 주는 것이죠. 그것이 외마디로 표현한 것 같고 그런 다음에 생각 없이 그냥 달려가서 미친 듯이 휘어하고 거기에는 조작 같은 거 없고 자연 발생적인 그런 우연특사 아까도 좀 우연특사가 나오고 그랬었는데 아마 그러한 것을 강조하는 것이 그 광초서 이런 거의 그 특징이지 않을까. 그렇지만 지금 사람들은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제가 주력이다 필요하고 하는 것은 너무 생각 안 하고 감성에 맡겨가지고 그것도 많이 쌓인 다음에 하면 모르지만 이것도 저것도 모를 때 막 하는 행위인 것 같아서 좀 알고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요즘 출근해서 먹어요. 제가 이게 갑자기 이게 참뭐 다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바뀌었거든요. 아까 인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중국에서 집자 선교서를 할 때 참 많이 독촉을 하면서 나쁜 추미만 가지고 이 인서를 한다. 그 말이 상당히 참 저는 강의 들으면서 인상이 깊었었는데 혹시 인서의 혹시 형님 모양을 인서하는 거, 난 의의 뜻을 인서한다. 보통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겠는데 이걸 나가도 아주 세부적으로 많이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그 의미이 아닌가. 줍니다. 아니면 아름다운 미덕. 그런 미라는 가슴 것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그런 관점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질문하는 거지. 아니 제가 그냥 그래서 그게 아주 참 인상이 깊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한마디. 그러니까 그 명칭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고유 명칭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뭐든지 올바른 명칭이 있어야지 그 분야의 권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30여 권 이렇게 책을 내면서 계속 주장하고 했던 것은 그 올바른 명칭, 서예 용어 이런 것이 많아질 때 비로소 그 분야가 뭔가 학문적으로 인정을 받고 하고 그러지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뭐 형님이 됐던 의임이 됐던 무슨 어떤 걸 했던 이러한 것은 방법론에 불과한 것이지 목적을 어디다가 두느냐 이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아마 이런 아까 제가 인상적 인모라든가 아니면 분석적 인모라든가 분석적 인모 같은 경우는 아마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창작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누가 가장 거짓말을 잘 시키느냐 하는 것인 것 같아요. 거짓말을 가장 잘 시킨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에 대한 참말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이 있는 거거든요. 그 참말이 법첩이라고 저는 봅니다. 법서.
그리고 그것을 얼마만큼 거짓말시켜서 참말같이 될 수 있는 건가. 그 정도 되려고 하면 머리도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 좀 기능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런 작업을 자기 혼자 할 때 예를 들어서 법첩에 있는 어지린자다. 예를 들어서 어지린자다 그러면 부기서 같은 경우 보면은 당에서 하고 쓰는 모양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변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거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 자기가 한번 확대해보고 과장해봐서 그 이상이 될 때까지 한번 가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정도가 지나치면 아마 그 글씨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한계까지를 이걸 전부 다 해체 작업하면서 분석해서 보다 보면은 새로운 어떤 조형미를 자기가 느끼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걸 고전해서 차지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혹시 잊어버릴까 싶어서 제가 얼핏 생각난 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김강원 교수님 우리 답변은 충분히 되셨습니까? 이제 물어보십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방향이 따로 가서 하는 말을 잊어버렸는데 그냥 상관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잊어버리기 전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학회 회원이신 그 이인숙 박사님의 건대기 대구 이종면 이건상 부자의 오정 소정 컬렉션 서와 연구에 대해서 저희 그 학회 회원이신 그 박경자 선생님께서 기부를 하시겠습니다. 네, 박경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논문지 89페이지 제가 간단하게 썼는데 이것을 읽는 것으로 질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화인들의 작품 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즉 작품 활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생계형 서화인과 생계와 전혀 관련 없는 순수 취미 활동으로서의 서화인입니다. 특히 전자는 대다수 서화 강습소를 운영하거나 작품 판매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현재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화인들이 작품 활동에 전념하여 좋은 작품을 제작하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절실한 것이 단체의 협찬이나 후원회의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이인숙 선생님의 그 건대기 이종면 이건상 부자의 오정소정 컬렉션 소화 연구는 상당한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서화인들은 종종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서화를 시작한 것에 대해 후회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저희들의 그 우리나라의 위대한 문화유산을 전성 보급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우리가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정소정 컬렉션 서화는 오정 이종면과 아들 소정 이건상이 소정하고 이건상 며느리 되는 전 영남대 교수 안영주가 영남대학교에 기증한 유물로 그 속에는 장암 이삼만, 석파 이항 오음교 이광사, 소치 허련을 비롯하여 또 대구 향토사가인 석재 서병호, 중농 서동균 등의 작품과 당시 활동했던 수십 명의 작품, 미나 등 319점이 기증되어 그 당시 우리나라 서단의 면모를 살펴보는데 더없이 훌륭한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당시 대구에서 활동한 지역 작가의 작품이 134점으로 1920년대, 30년대까지 대구 서화계를 대표하는 서병호, 허서, 서동균 등 세 사람의 작품이 많아 그 당시 대구 향토서단의 일면을 엿볼 수 있어 무엇보다 의의가 크다고 여겨집니다. 본 논문 28페이지, 29페이지에 당시 대구 작가들의 개인전, 그룹전이 소개되어 있는데 문화도시 대구의 명성에 걸맞게 전시가 활발하였고 오늘날까지 그 전통이 이어진 게 아닌가 생각되어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본 논문에서 한 가지 아쉽게 생각되는 것은 작가들의 작품, 대표 작품을 선정 분석하여
당시의 서단의 동향과 작품의 경향이 어땠는지,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으면 하는 점입니다. 이인숙 선생의 이 옥고에서 당시 대구 서학계의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 연구에 대해 많은 기대를 갖게 합니다. 아래 두 가지 저의 질의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36페이지에 김정희와 이항의 서예는 전친작이라고 하였는데 제가 그 한자로 안 적혀 있어가지고 전친작이 뭐냐 이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하셨는지 그걸 보충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평소에 대구 지역 근현대 서화 작가들을 많이 발굴하여 논문을 쓰고 계시는 줄 알고 저도 본 적이 있는데 대구의 서화가 애호가들 중에서 서화 작품을 기증하거나 후원한 적이 있는지 궁금하고 또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가능하다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서가인들에서 그런 어려움을 아주 솔직하게 보여드려 주셨는데 우리 뭐 간단하게 한번 답변. 네, 제 부족한 논문 읽어주시고 질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째, 1번에 김정희와 이황의 성애를 전칭작은 이제 그 사람 작품인 것 같은데 확신할 수 없다라고 할 때 전 김정희, 전 이황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리고 그걸 미술사에서는 전칭작이라고 해서 진작과 안작의 사이에 있다고 할까요? 애매한 그런 것인데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오정서정 컬렉션에 있는 그 김정희의 김정희는 워낙에 사실은 그 진한 구분이 어려운 작가이고 김정희의 작품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판단하기 좀 어렵고요. 다만 이황 작품이 제가 오늘 와서 이 질의서를 보고 생각해 보니까 그 문장이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오정소정 컬렉션의 이황 작품은 대련입니다. 대련인데 그 무슨 문장은 소옥국이요, 연운 필세는 진안정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소동파의 문장과 그 왕희지의 필법을 칭찬하는 대련으로 되어 있는 작품인데 이 작품은 바닥이 굉장히 험해요. 방랑이 많이 돼서 보존이 매우 잘 못 되었어요. 그만큼 접어놓지 않고 평소에 걸어놨다 하면 애들 가서 긁기도 하고 뭐 연기에 쓰이기도 하고 그런 정황으로 보이고 그 작품에는 도장이 2방 인장이 찍혀 있어요. 대원군장하고 석파 그리고 관선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는 진작에 가깝다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 질문에 정말 참 서화가 아까 김남영 교수님 모두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너무나 현재 어려운 정황이라 근대기의 소정과 같은 어떤 우호적 배려 차원의 그런 주의에 그거를 일종의 그러니까 근대기 대구에는 일종의 서화의 생태계 자동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저는 활발하게 작동했었다. 지금은 상대적으로 매우 그런 것들이 이제 시류에 따라서 잘 안 되고 있는데 지금도 후원이라기보다 서화를 컬렉션 하시는 분은 많이 계십니다. 아까 전일주 박사님 말씀하셨던 구미의 그 노진환 회장님 석재서화관이 개관을 언제 그랬는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 군데 많이 모으고 계시니까 그것도 남들이 지금 현대미술 컨템퍼러리만 애호하고 가격을 올리는 상황에서 보소화의 애정을 가지고 하신다는 거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은 장소로서 우리 앞에 다가오리라 생각하고 그 이외에도 뭐 주로 나이 많으신 분들인데 아시는 분은 뭐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또 CG의 달구걸 신협의 장하석 이사장님이라든지 또 803에 사시는 개인 컬렉터 뭐 이욱형 씨라든지 다 아시는 분이고 또 의사로서 사분자를 많이 모았던 그 정재명 박사님도 많이 갖고 계시고 또 개인 작가로서 지금 갑자기 생각하니까 그 경북 예고의 동양화 옛날에 서해 가셨던 선생님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예, 김진영 선생도 아마 그 자기 자택을 서화관으로 개조해서 하려고
마음 먹은 지 오래됐는데 아마 그것도 곧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 지금 리모델링 아직 이사를 못 나갔다. 자기 집인데 집이 아주 일제시대 가옥을 아주 참합니다. 그게 올해 중에는 재작년부터 그 얘기 들었는데 올해 중에는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돈이 있으신 분이 아니고 뜻이 있어서 컬렉션을 상당히 많이 모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계시고 이외에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이제 어떤 그런 후원자나 이런 데의 작가들 입장에서 의지하는 굉장히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가령 그 서양화 작가나 근대기 서화 작가 같은 분들도 해적 홍순록 선생 같은 분들은 자기 작품의 알짜를 모아서 대구문화예술회관에 기증을 해서 거기에 보존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김종복 선생도 자기 작품 좋은 거를 대구 미술관, 이제 미술관이 생겼기 때문에 미술관에 기증을 하시고 이래서 작가들은 아무래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작업하시지만 자기 작업이 자기 새끼들이 내가 죽고 난 후에라도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감상되고 역사적인 어떤 문화유산으로 남기를 바라실 텐데 그런 거를 지금 딴 사람한테 참 기대하기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무엇보다도 경매로 작품이 거래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자기 작품의 좋은 거 관리를 잘 하시고 잘 모아서 기증하는 방법, 그 방법 외에는 현재로서는 큰 충분히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어렵게 사셔야 된다. 네, 그러면은 그 세 번째 그 발표를 해주신 경기대학교 그 전상무 교수께서 발표하신 고원 채치원의 풍류사상과 그 서예 미학적 체험에 대해서 역시 저희 학교 회원이신 이용수 선생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윤수입니다. 저는 오늘 전 강의 듣는 개념으로 여기 왔거든요. 제가 지적 토론한다는 건 좀 웃긴 것 같고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좋은 공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지력이 필력이라는 말을 새기고 풍요를 실천하는 대구 예술가가 되겠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저도 읽겠습니다. 고은 최치환 선생님의 작품에 관한 글이나 논문 같은 건 간간히 읽을 수 있었는데요. 전성모 선생님의 논문은 그것과는 달리 고은의 서예 미학적 체현이나 사상적 종착점의 바탕이었던 풍류 사상을 발현시키는 글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풍류, 아까 그 사회 보시는 총무님, 저도 총무 5년 했습니다. 대구사학회. 총무님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풍류와 너무 달랐다. 그래서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저도 물론이었습니다. 이 논고를 읽으면서 그 고은의 풍류와 차이가 크다는 점을 선생님의 논고에서 명확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처음 이 논고를 읽었을 때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각인돼서 낯설었는데 이것은 풍류에 대해서 고정된 의미를 다시 숙고해 볼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이며 고은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 데 큰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내용이요 굉장히 이제 심오해요. 저도 솔직히 논문 발표한 지도 너무 오래되고 제가 무식해가지고 회장님한테 좀 빼달라고 했는데 제가 총무할 때 제가 나이가 굉장히 어렸어요. 30대 초반이어가지고 제가 거부할 수 없는 나이여서 지금도 회장님이 하라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 대신 그래서 열심히 읽었는데 제가 아주 좋은 옥고에 정리하는 개념으로 제가 읽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으니 이를 풍류라고 한다. 풍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은 접하군생이며 그 접하군생을 하려면 유호산수 무원부지를 실천해야 되고 결국 도불원인의 임무이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바탕에는 포함 3교와 정신적 실천적 바탕이며 선생님이 논고에서 밝힌 고은 풍류 사상의 고유성에서 당시의 사람들, 즉 우리나라 사람들이죠. 유불도에 부합되는 사상이 본래부터 갖고 있었던 품성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풍류 사상에 대한 갈구는
그의 작품과 비석을 통해 중국과는 다른 민족성과 독자성을 두루 표현하여 자성일가를 하는 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 노고를 통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접합 인생의 구체적 실천으로 나아가서 돈은 사람으로부터 멀리 있지 않으며 사람은 나라에 따라 차이가 없다라는 말이 실천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인데요. 뭐 질문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고유 사상가 혹은 예술의 원리로서 풍류의 실존 가능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고운 사상과는 온전히 일치하는 것인지 나아가 고운의 문예를 관통하는 정신인지 대해서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다고 밝히셨는데 이 문제에 대한 선생님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참 어려운 질문이고 저도 대답을 잘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서예에 관해서 현 서예학회 회장님이신 저 김남영 교수님께서는 또 서법자연인지 아니면은 뭐 글씨는 자연의 기표를 해야 되는지 본받아야 되는지 그 성리사학적인 말씀을 해주셨고 또 전 서예학회 회장님이신 강로봉 선생님께서는 그 형이화학적인 또 구체적인 어떤 그 공부 방법론 창작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느꼈던 그 이 글을 쓰게 된 동기도 예술의 전당에서 봤던 최치원의 풍류전을 볼 적에 제가 이해했던 풍류 사상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그 접근하게 됐고요. 그래서 최치원이 얘기했던 어떤 유불도를 넘어선 어떤 풍류 그거는 포함 상교하고 접합을 정하는 데 있는데 그거는 결국은 김남영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서조 자연, 뭐 서법 자연이 됐던 그거의 어떤 그 근간한 또 그런 어떤 글씨가 모든 자연의 어떤 생명 사상에 근거한다는 그 이상의 어떤 의미를 담고 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형이 사학적으로 딱 보이는 건 집어내기 쉽지만은 그 고원한 정신성, 신비성 그걸 갖다가 항상 뭔가 모르지만은 추구하고 실천해 가는 데서 어떤 그 예술성이 내재적으로 잠겨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딱 뭐라고 얘기하라 그러면 저도 답변하기 좀 곤란합니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뭐 충분히 답변이 되십니까? 뭐 시부로 쓰면 건국조사라 하는 말이 있죠. 그 벌주가서. 이게 답변을 못 하시면은 가서 벌주를 좀 이렇게 말해야지. 그걸 맞춰주겠니? 전부 뭐 대답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뭐한 30초 안에 전부 다 이렇게 답변을 드려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자 보충 보충이 아니라 저도 옛날에 그 최치원 논문 하나 좀 쓴 적이 있었는데 아까 그 비핵 전에 그 얘기하는 거 있었었는데 저는 그때 그런 식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그걸 양자로 보고 그게 보니까 양, 당 이런 것이 옛날에 그 고음으로서는 통하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통가자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쓴 것은 그 양자의 그 고자가 맞고요. 고자가 맞고 무슨 양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옛날에 당하고가 통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상주 근문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그 자하고 그 자하고 그걸 통가자라고 하는데 통가자는 가로치고 옆에다가 그 자를 써요 원래가.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를 표기할 때 그렇게 썼습니다. 양자를 쓰고 가로치고 당자 쓰고 그다음에 이렇게 쓰고. 그러면 아마 그 문제가 잘 해결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 보충해서 설명드리자면 우리 이제 그 육수의 그 가차라고 할 수 있겠죠. 역시 그 모양도 비슷하고 발음도 비슷하고 그런데 그 예전에 우리 그 대구 예술대에 계시던 우리 송하 선생님께서 그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한번 그 발표를 하신 것도 있고 아마 논문으로 패키지에 발표된 게 있습니다. 그걸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뭐 당시에 당이나 양이나 당대의 그 음으로서는 그 같은 음으로서 아마 적용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제가 보면서 이 양으로 하는 것 같으면은 그 무엇을 찬양한다. 어떻게도 하는 것이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유당인이 뭐 보통 유자가 부르는 거지. 뭐 명인이. 그 유자는 사실 아무 뜻이 없는 거죠. 그렇지? 보통 뭐 명나라가 있어야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유는 아무 뜻이 없는 그냥 뭐 축도로서 그냥 쓰인 거죠. 그래서 아마 강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나 또 이제 논문 전개상 양으로 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저도 말씀하시니까.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참 발표를 하신 우리 그 동양보전연구회 이사이신 정일조 박사님의 석재 세동호 서화 작품의 낙관 유형 도차를 발표를 하셨는데 제가 오늘 참 먼저 잊어버리기 전에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뭐 우리 앞에 여러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것도 상당히 중요했는데 이 발표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자료를 많이 모아가지고 이 자료를 전부 이렇게 보기에서 보여드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총무님께서 뭐 30분, 40분이 더 종을 치지를 않더라고요. 그런 한 시간을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시간에 쫓겨가지고 달려오게 됐는데 조금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그러면 또 급한 대로 또 그렇게 해야 되니까 예. 예, 역시 저희 학교에 회원이신 장호정 선생님께서 역시 토익 토론문을 하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저 안동대 한문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장호중입니다. 이 토론문은 발표자께서 처음 보내주신 원고를 바탕으로 해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실리는 작품들은 아마 발표자께서 많이 수정을 해서 고쳐준 것이 많아서 이 발표 내용은 조금 좀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 작품은 논문은 늘 한문학계 쪽에서 이제 좀 많이 봤었는데 아주 또 서예 쪽에서 이렇게 논문을 제가 처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낙관을 깊이 연구한 사람은 아니고요. 몇 가지 질문하는 것으로 소임을 다할까 합니다. 우선 제가 쓴다면은 첫째 61쪽을 보면은 제목과 목차에서 제목 자체를 보면은 석재 서병호 작품의 서화 작품의 그 다음에 인장과 낙관 인장에 대해서 상당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장과 낙관 일고찰로 이렇게 수정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석재의 인장과 서화 원래는 시서화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도 십자를 아예 빼가지고 원고에는 보다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손댈 게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석재 이제 2-3 64쪽에 2-3을 보면은 석재 인물 사진 부분은 사실 글 전체의 통일성을 고려하면은 이 부분은 부록으로 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논문 전개상 꼭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될 내용은 아니고 이런 것이 사진이 있었다는 거. 만약에 이게 논문에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니고 참고 사항이기 때문에 부록으로 빼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논문을 발표하신 중에 시서화 작품의 개연연보 이게 이제 보니까 석사 논문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언제 몇 년도에 어떤 저걸로 해서 지었다는 게 나온다면은 그 밑에 대해서 상세하게 조사를 한다면은 논문의 논리와 사실성이 사실의 적합성이 아마 보장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낙관 중에서 일부 번역이 글자를 판별이 덜 된다고 했던 거는 아까 우리 박희영 선생님이
몇 글자를 더 잡아주실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완성도를 높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세부적으로 내려가서 보면은 또 63쪽의 이행에 나머지는 전부 다 아까 말씀하신 걸 계부를 양부로 고치셨는데요. 계부는 어머니의 후부로서 어머니가 나를 낳아가지고 다른 집에 갔을 때 이을 계자를 써서 계부라고 하고요. 끝계자 쓰면은 막내 아버지지만 여기에서는 양부 그러면 계양자 해서 양자가 됨으로써 생긴 아버지로 해서 해주는 게 맞겠다. 그런데 다른 데는 다 고치셨는데 63쪽의 이행에 그것만 조금 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묻고자 했던 것이 그 양부와의 관계를 했더니 아까 그거는 다음 논문에는 둘째 바로 아래 동생이라고 해주시는 게 좀 밝혀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뭐 일본 사람들이 말했던 유인 말을 그대로 지금 쓰고 있는데 달리 다른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보기에는 한장이라고 한가로 한자에다가 도장 문서장자를 써가지고 한장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거는 보편화되지 않은 것 같아서 용어를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그냥 실어놓은 것입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다 뭐 바로 잡아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묻고 싶은 게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63쪽을 잠깐 보시면은 그 석재 직계 가계라고 되어 있고 나에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랄까요 나 해가지고 양부에 관한 기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량자 아버지 부자를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놓으신 생가 이제 생부와 그다음 길러면 말 양아버지 작은아버지 이렇게 같으면은 사실은 생부와 양부에 관한 기록 이렇게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이 너무 많으면은 정리하기가 안 될 겁니다. 혹시 닮은 초자 그랬는데 초형인이란 말도 있던가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그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요거는 여기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77쪽에 77쪽에 잠시 보니까 77쪽 마지막 맨 밑에 작품입니다. 그거 보니까 임신 중춘 71수 석재 위 창암 인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창암이 이 당시에 본다면 창암은 1770년에서 1847년도 분이고 그 다음에 석재는 1862년도부터 1936년생이거든요. 그 제자에게 배웠기 때문에 한데 이때 창암 이상만 선생님 창암은 아닌 것 같고 혹시 누군지 혹시 조사를 해보셨는지 예, 또 인형이라 그러면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여튼 뭐 제 논문을 세세히 읽고 또 뭐 도시부터 또 제가 독수리 탑으로 쳐가지고 오타난 거 궁금한 거 다 물어주시는데 참조해서 제목부터 좀 인장 낙관을 둘이 무시했는데 낙관 속에 인장도 포함됐다 해서 그냥 반영하겠습니다. 꼭 뭐 그게 또 인장과 낙관이 고찰 일고찰이 좋다면은 그 수용해서 본 논문에 반영하겠습니다. 그 나머지도 충분히 장선생님 지적하신 거 잘 새겨서 제가 깊이 고민하면서 수정하도록 하고 제 뭐 아까 장암은 이상만 선생은 아니고 또 다른 분인데 생각 못하고 다만 양부는 뭐 그냥 생부든 길양자 양이든 그냥
본가의 아버지와 또 이제 다시 양자로 한 아버지라서 두 양자로 한자로 표기했기 때문에 혼동이 안 될까 싶어서 했는데 또 그게 불명하다면 생구와 양구의 가격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 답변은 그 정도까지입니다. 나중에 술자리 가서 모자란 답변은 제가 드리고, 아까 유당 있을 유자가 발어사 허사다 했는데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우리 논어에 내 15살에 공자가 50유 할 때는 열하고 똑하는 또자의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유당 있는 그 유자, 있을 유자 자전에 클 유자입니다. 대당 대명 이런 비석에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유명은 큰 명나라, 큰 당나라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있을 유자 그냥 허사보다는 그저 크다는 의미로 제가 확인한 바는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저희들 그 지정 토론자의 이것을 마치기로 하고, 혹시 오늘 지리서 아까 다 나눠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지리서 그런 거 있습니까? 총무님, 지리서 오늘 돌아간 거 없습니까? 예? 지리서. 지리서요? 예. 나한테는 들어온 거 없습니다. 아, 그래요? 혹시 오늘 이 토론을 들으시고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 계시면은 한두 분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상당히 협조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저희들 혹시 오늘 발표자 분들께서 혹시 꼭 이 이야기는 했어야 되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 이러면은 한 30초만 시간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오늘 저희들이 저희 사학회 30주년 기념 학교 발표 드리는데, 그리고 기조화면을 해주신 김영대 김남형 교수님의 소조 자연에서 확대돼가지고 독자연, 그다음에 조자연 맞으면은 나와 자연이 합일되는 그런 경제가요 그런 말씀이 아울러가지고, 그다음에 강노근 교수님의 마지막 입철 풀칠에서 탈화까지 가는 그런 과정. 그리고 우리 고은 선생의 분류 맞으면 적파, 은생 하는 이런 이상 시행까지 아주 참 저희들 주제에 잘 맞았다고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장시간 저희들 발표와 이 토론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발표 지금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